달구벌에 혼이 살아 숨쉬는 인구 230만 명의 도시 대구. 대구 하면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특별한 장소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프리카로 통하는 가장 무더운 도시. 오페라와 뮤지컬 축제가 열리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 막창과 치맥 등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곳. 우리 지역 대구를 상징하는 이미지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보수의 도시라는 겁니다. 대구는 뭐 보수지 뭐 안쪽까지 보수라. 보수적이지요. 보수의 심장이었고 현재도 보수의 심장이어야 하고 고담대구 이런 말도 했고 대구와 경북 단 2곳만을 수성했습니다. 정치합시다 보수의 심장 TK를 가다편.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보수 정당이 6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는 곳인데요. 지금 2026년에 보수란 얘기를 하려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얘기해야 보수인 거예요. 그게 사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저는 그 진단에 일단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대구가 보수의 도시가 맞을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전후로 우리 사회에 보수를 표방하며 일부 강경 보수 성향 집단의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대구에서도 매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각자의 이유와 신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저희 청년 20대, 3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활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 해서 활발적으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국익이 있기 때문에 국익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걸 텐데 참여할수록 애국심도 자꾸 높아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심장병으로 불릴 겁니까? 아니면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릴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 좋고 힘이 펄펄 나죠.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한민국은 젊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되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조기와 태극기, 그리고 손팻말, 저마다의 언어로 외치는 목소리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 이들이 지켜야 할 가치이자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현 시국이 지금 불안정하고 또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라서 이렇게 저 같은 30대 청년이 나와서 나라 살리려고 나왔습니다. 중국에 무비자 있고 또 장기 적출 납치 이제 온갖 범죄가 판을 치면서 범죄자들의 판치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한 언어와 선명한 구호를 통해 보수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 청년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은 같다고 말합니다. 혐오가 있다고 하지 이게 저희의 표현이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찌짜 하면 사람 다 짖겠냐. 예, 좀 극단적이라고 좀 폭력적이라고 하면은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건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종의 표현 방식도 우린 실제로 뭘 부수거나 하지 않았다. 보수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는 온도차. 어쩌면 서로 간의 생각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 게 아닐런지요.
흔히 보수가 강해지면 극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와 극우는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026년에 보수라는 말을 쓰려면 철저한 민주주의자여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헌정 수호론자여야 되는 것이고 사회 통합론자여야 되는 겁니다.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적이 극우다. 그러니까 보수가 심해지면 극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수의 정반대에 있는 적대 개념이 극우입니다. 지금 대구가 과연 보수 도시인가 아니면 반보수적 극우 문화가 커졌는가, 여기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정규재 전 주필에게서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보수화 현상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젊은 층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저는 그게 이념적인 어떤 공부를 통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로지 진영 논리에 진영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의 어떤 앞잡이 젊은 사람들은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마치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무슨 선봉대인 것처럼 놀라운 착각들을 하고 있죠. 지난해 1월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사태는 집회 문화의 변화와 정치적 갈등의 격화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폭력적인 행태에 의해 법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극우에 대한 우려도 커졌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이나 낙관이 사라진 공간에서 사회적 불만이 극단적인 감정 표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세력화가 되잖아요. 서부 법원 난동 사건처럼 생각만 했던 것이 실현이 되고 이것이 어떤 사회 일각에서는 박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보수화 내지는 극우화를 좀 더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감정의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보를 지지할 수 있고 누군가는 보수를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될 때 그러면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자극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극우나 극자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극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보수. 보수의 도시를 말하기 전 보수의 진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우파 이런 걸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 이 우파가 되려면 개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진보 또는 좌파가 되려면 되는 사람들은 소위 이 전체의 복지 또는 전체의 평등을 지향하는 분들이죠. 복지와 평등을 주장하게 되면 자연히 큰 정부를 주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인권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파의 흐름에 있는 거고.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통가치를 지키고 사회 통합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보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적으로 헌정 질서 지키는 것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라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엔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전문가들에게서 보수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보수는 건강한 거거든요. 보수는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지킨다. 대한민국에서 놓고 보면 헌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보수의 제일 가치인 거죠. 보수는 기본적으로 잘 질서지어진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변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고 이것이 어떤 법치나 전통의 관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굉장히 타협적인 이념이죠. 우리 지역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대구 시민들, 그들도 대구가 보수의 도시라고 생각할까요?
좋게 말해서 좀 고지식한 곳이지. 한 가지를 목적하면 끝까지 그 한 가지만 가지 절대 변하는 게 없습니다. 대구는. 제가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고 산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당이 됐던 것 같아요. 대구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건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이라. 여도라고 뭐 보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진보적인 사람도 많아요. 아니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발전이 없잖아요. 이조 시대가 망했는데 뭐 옛날 왕 이야기하고 그거는 안 되지. 예전에는 보수가 좀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크게 좌우 잘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시대와 세대를 거쳐 형성된 정치적 기억은 대구 시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도시가 맞죠. 그런 이념적인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연고 정당, 특히 보수 정당에 대한 상당한 그 일관된 지지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어 왔고 이들의 기본적인 표심도 보수 표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가 200만이 넘는 도시 그리고 이전에도 규모가 있는 도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보수성은 다른 도시보다 더 가지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도시라는 인식을 넘어 어느새 대구는 극우들의 집결지가 돼가고 있다는데요. 나라 살립시다. 들고. 대구를 극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수 안에서도 극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등장한 극우 성향의 전한길 강사. 이때 한 당원의 따끔한 호통.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 된 지 20년 됐어. 한 살짜리가 여길 왜 와? 야 우리 당에 와서 하는 게 뭐야? 극우나 극우들의 활동에 대해 대구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주 보기 싫지요. 아무리 여기가 야당 도시고 대구 하지만서도 진짜 대구가 어떤 도시인가를 아는 사람이 시장도 나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발전도 되고 이럴 건데 한마디로 대통령 계속했으면 이 대한민국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뭐 정치 잘하는 사람들 찍어주고 싶고 뭐 잘하는 사람 찍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뭐 보수가 다 아닙니다.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극우가 많냐라고 했을 때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정치적으로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이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우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에 드러내기에 대구가 용이하다. 대구에서 우리가 모였어라고 하는 걸 호소하기에 좋은 거죠. 대통령이 파면당할 때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던 세력들. 근데 대구 경북에 더 많을까?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대구가 보수면 보수적인 지역 발전이라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적인 민주주의라도 확산돼야 될 거 아닙니까? 대구는 보수다라는 담론이 생산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를 대변할 때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구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표밭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의 정체성이나 대구의 민주주의, 대구의 지역 발전은 제대로 형성을 못하는 거죠. 사실 과거의 정치 성향을 보면 대구는 보수보단 진보에 가까웠는데요. 대규모 민중항쟁인 10월 항쟁이 일어날 만큼 저항의 도시였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학생민주운동 역시 대구가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자 한 우리나라 노동계의 역사, 전태일 열사도 우리 지역 출신이죠. 대구는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모스크바다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좌경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국힘당이 지배하는 정당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죠. 소위 군대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또 12.12 군사 반란 체제가 들었었고 해서 근 30년 이상을 소위 군사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정권의 뒤를 지금의 국힘당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 정치가 지역에 뿌리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지 사상적으로 과연 보수인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사 독재를 거칠 때 대구는 상대적으로 수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와 군사적인 권위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덜했고 대구 쪽에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약간 우월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대구를 하면 자랑이었습니다. 대구 사람 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외면하고 대구에 대구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스스로 고립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민들이 만든 게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반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이고 대구의 발전에 철저하게 독이 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구 역시도 그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후 대구 동성로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대구에 모였습니다. 투쟁을 하러 가면은 대구가 부끄럽습니다. 대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몇 년이 걸려도 반드시 부서질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주의의 승리 앞에 대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거리의 외침과 광장의 울림은 사라졌지만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오늘의 대구 속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고미 지부는 25년 탄핵광장 이후에 그 시민들을 연결해서 참여했던 시민들의 에너지나 이런 연대를 확장시키고 연결시키고자 계속 이런 연대 활동도 하고 노동자 권리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광장의 힘을 모아 대구의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아영 씨. 20대 대구 여성으로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16년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도 나갔었고 이번에 24년, 25년 탄핵 집회에도 나갔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평등 수칙이 가장 대표되는 변화인 것 같아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광장이다. 그런 공간이다를 내세웠고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도록 내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보수가 오염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면 이것이 마치 이걸 지키는 게 보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수가 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대구의 정치적 발전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방향성을 찾고 있다는 정치공동체 폴티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대구랑 광주랑 같이 하는 실천 커뮤니티. 폴티는 정치공동체 플랫폼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일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심도 있고 그리고 신중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야겠다.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 신문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민주 시민이라면 꼭 정당을 가져야 된다. 1인 1정당을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정당이든 간에. 알아야 또 이야기를 하고 알아야 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척박한 대구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분이 나타나니까 조금 뭐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도와야겠다. 정치 고전, 의회, 정당, 예산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매달 회원들과 함께 커뮤니티와 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올 6월에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시장 뭐 어떤 분들이 또 도전하고 계신 것 같고 아직까지 딱히 별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 그 큰 거물이 오실 것 같지는 않은. 한 정당이 압승을 한다는 게 조금 건강한 일일까? 건강한 정치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들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보수는 건강한 정치와도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건강한 진보는 건강한 정치와 같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폴티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또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을 또 그런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되게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폴티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보수든 진보든 서로를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수 성향이 짙다고 하지만 대구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질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대구 중장년층들도 지역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올해도 하겠지 잘해봅시다. 예. 예, 우리 이 대구 변혁운동위원회는 한 이제 대통령의 퇴진으로 그쳐버려서는 안 되겠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변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구 변혁운동을 위한 연합체가 곧 대구 변혁운동연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운동단체 대구 변혁운동연대.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거리와 현장 그리고 시민사회 안에서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과 인권, 평등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대구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태경투쟁과 같은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하고 연대하는 것으로까지 이게 이제 또 연결이 되었고 실제로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는 없나. 이렇게 넓은 의미의 정치, 진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해나가는 진짜 제대로 된 정치, 놓을 곳에 제대로 놓는 이런 정치야말로 가장 올바른 정치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노동자와 일반 민중들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됐을 때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 시국 집회에서 만난 인연을 이어 2년째 활동 중이라는 회원들. 저희는 오늘의 연대라고 광장 이후에도 개인으로 남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서로 공동체처럼 연결돼서 같이 이런 연대했던 의제들도 같이 공부해보고 참여를 지속하면 좋겠다 해서 지역 기반의 모임 활동체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제를 정해서 이들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거리와 광장에서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계속 제가 사는 곳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뭔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갈증이 좀 있더라고요. 상의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왜 대구 경북을 이렇게 마지막 보루 삼아 그들의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가,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뭐 대구가 어때야 된다도 되겠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거부하지 않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뭐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부터 이런 보수적인 이 지역의 어떤 색채를 좀 바꿔보자고 먼저 마음을 먹고, 또 그러한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안에서도 뭐 대구는 보수다, 이런 걸 하기 힘들다라는 편견도 스스로도 있을 테니까 좀 더 위축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로도 더 마음이 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이 1명, 2명, 나아가서 10명, 100명 그만큼 많이 모일수록 대구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첫 시작이 오늘 연대 청년들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구 곳곳에서 이어지는 변화의 바람은 분명 지역사회의 작은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의 정치 지형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요? 대구 경북에서 무당파가 오히려 늘어나야 저는 좋은 진전이다. 또 선거에서 몰표가 줄어들어야 돼. 이건 뭐 광주 호남도 마찬가지.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줄어들어야 돼. 국민들끼리 앉아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정당들이 만들어내는 허상들이거든요. 진보는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고요. 보수는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대구의 변화도 시민의 깨어있는 행동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민의 힘이 표출되는 게 선거고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대구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일상의 선택 안에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 그 속에서 만들어진 대구의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의 내일,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선택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 또 보수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범위, 지역, 세대, 연령이 다양한 정치적인 커뮤니티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의 심장이고야 살기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도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저는 대구에서 늘 꿈꾸고 있습니다.